디벨로먼트라고 하는 나이스하게 아주 착한 요청, 다 우리 요청하는 거에 된다. 좀 도와주십시오, 투자해 주십시오. 이걸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의 출발, 개인의 어떤 노력, 몸부림.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예. 제가 오늘 올 때 수원에서 강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영하 뭐 10도가 되고 뭐 눈보라가 친다고 잔뜩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잔뜩 겁을 먹고 왔는데 날씨는 좋고 뭐 괜찮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요. 단지 우리가 문화예술단체 관련자 여기 대표분도 계시고 혹시 이제 직책상으로서 모금 혹시 또 재원, 한국에 재원조성이라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윗분들이 이제 보내셔가지고 온 그런 분들로 제가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 사람이 코수염은 이렇게 나고 모자는 쓰고 나와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군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예, 저는 모르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모자를 쓰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작년만 해도 모자를 벗었는데 제가 지금은 써요. 그 이유는 5학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유를 아실 거예요. 예.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강의를 잘해가지고 인기가 좀 뜨면은 저도 심기도 하고 또 이 점도 좀 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제 견적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주면 뽑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어떤 강의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어쩌면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러 가지 교육은 수십 년간 받았는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교육이에요. 저도 몰랐으니까 저 미국에 가가지고 그냥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그냥 평생 동안 막 정신없이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걸 본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 재원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펀드레이징, 모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디벨로먼트라고 하는 나이스하게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네임이었는데 이게 화이트들, 미국에서 소위 리더들급들이 비하인드 커튼,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했던 지난 30년 동안의 교육이었었어요. 이건 리더들만 받는 교육이지 뭐 너희들 아시안들은 그냥 뭐 주문 주고 받고 뭐 이런 정도로 하라, 이런 교육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교육을 좀 기웃겨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끼워줘야죠. 안 끼워주거든요. 또 우리 한국의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하시던 그런 대학의 총장님들이나 아니면 뭐 병원 리더들 또 이런 NPO의 단체들 또 여러 문화예술 단체들 많은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요즘에. 근데 그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들으려니까 끼워줘야죠.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제대로 못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리더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회가 변화돼서 재원조성이 중요하다. 가서 모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하기나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첫날 대표가 딱 돼가지고 나와서 그 롤러덱스 쭉 명단해가지고 내 친구들이 누구지? 내 아는 사람들이 모르지? 이거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작되는 모금들이 이제 현재 우리 한국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이게 모금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라닥스 판도라의 박스 같이 돼서 여느 순간에 막 튀어나오는데 잘못하면은 구설수에 뭐 휘말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해요. 이게 상당히 참 양면의 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장르예요. 물론 제 중간에 인생이 바뀌어서 저도 우연히 한국에 왔습니다만은 이 강의는 바로 매니지먼트에 관한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리더십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제 인생이 그게 바뀌었어요. 이게 리더십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랬는데 실제 몇 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오바마 같은 경우도 젊은 청년이 이제 자기가 뭔가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사회를 위해서 뭔가 관심이 있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분들이에요. 특히 필란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돕고 이런 거에 좀 공통분모가 저랑 여러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순수 사업적인 목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은 우리 앞으로의 강의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이 재원조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서로
또 공익에 대한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이 서로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런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하고는 틀림없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공익적인 마인드가 있다라는 걸 가정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리더십 강의인데 오바마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이걸 아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카고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좋은 학교를 나와서 변호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카고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강의도 듣고 이거에 대한 느낌을 받은 게 바로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디벨롭먼트 첫 강의입니다. 그래서 연애도 이거 똑같은 미셸 오바마 병원 모금가였었죠. 재원조성 전문가를 또 만나서 결혼도 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이 소위 말한 이 자원을 이 지식을 정치로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또 그건 유사 출신들이고 그다음에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이 의사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김영 총재 같은 사람들, 월드뱅크의 총재됐던 사람도 이 그냥 의사예요. 여러분들도 언더에나 그레이지 스쿨 같은 다니셨으면 다 다른 이 재원조성하고 관계없는 분야인데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리더십이 어떻게 이 재원조성과 관계가 있느냐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에 이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김용 총장 같은 사람도 결국은 의사하면서도 남미에 있는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요. 봉사를 하면서 재원 조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모금을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뭐를 했냐면은 총장까지 가고 나중에는 같은 디벨롭먼트 이 펀드레이징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제 바로 됐습니다. 이제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월드뱅크의 총재까지 된 거예요. 자, 이게 세계의 트렌드였고 또 하나의 트렌드 한국도 지금 많은 리더들이 가만히 보시면은 대선 주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어떤 리더들도 보면은 지금 가끔 모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재원 조성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거의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알게 되고 이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소위 ACO Art and Culture Organization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분야에도 결국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이걸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시니까 제가 미국하고 전혀 다른데 미국에서는 이 강의다 그러면 그냥 막 매어 터져가지고 앞으로 다 앉습니다. 어떻게든지 강사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서도 눈도 마주치고 그러시는데 저하고 아직까지 눈이 안 마주친 분들이 한 5분이 계셔봐서 이분들은 좀 뭔가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오늘 아침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항상 재미를 제 일로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동기부여를 제대로 좀 시키기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퀴즈를 드리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막 소리치면서 하시는 분 딱 뽑아가지고 제가 선물을 하나 딱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선물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자, 보시죠. 저는 이걸 트리플 바름 라인이라 우리가 바름 라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름 라인은 뭐냐면 아무리 조직도 좋지만은 조직이 운영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죠. 우리가 많은 열정을 갖고 많이 했는데 뭐가 남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뭘 났냐면은 소위 에코노믹 돈이 남아야죠. 많은 분들이 이 ACO인 남들이 컨퓨즈 하는 거야.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들은 남으면 안 돼. 우리는 세상이니까 다 있는 걸 써야 돼. 그리고 나서 렌트비도 못 내고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좀 이따 가서 문 닫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2밀리언 정도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비영리 단체가 97%가 다 열악해요. 결국은 3%, 이 3%만 좀 이름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건 나머지들은 다 쉽지가 않아요. 바로 이 재원조성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교육도 안 돼 있고 컨셉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쪽에 보시면 에코노믹, 결국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오른쪽에 소셜, 사람이 남아야지. 우리가 결국은 아무리 돈이 남아서 뭐합니까? 조직 자체가 사람이 남지 않으면은.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난 30년 동안 모든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이 써지고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또 하나 붙어버렸어요. 이게 뭐죠? 환경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까지는 아직까지 이 3 bottom line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리더급들, CEO급들은 벌써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미 한국에 있는 종교계에도 저도 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리더 몇 분들이 갑자기 환경, 엔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SEO 쪽에서도 틀림없이 이제 이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제 논의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제 복잡해져요. 자, 다음 거 보시면은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이 ACO 단체의 출생의 비밀, 우리 MPO라고 하는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좀 약간 sad 뉴스입니다. 슬픈 뉴스에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는데 이런 단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등록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야 어떻게 재원을 잘 마련할 건가? 뭐 옛날에는 뭐 국가에서 좀 받거나 아니면 이런 재단 같은 데서 좀 나눠주는 거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후원도 받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 조직이 소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 선조들이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 출생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계속 악순환에 빠지게 됐다 이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선조들이 만들 때 이 애쇼 단체는 문을 닫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도저히 소위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ROI가 맞지가 않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경비가 돈을 모으고 재원 조성하는데 경비가 더 들어가. 이게 새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문을 닫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잘 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말한, 내가 하고 싶은 이런 미션을 만족시킬 때까지만 하고 문을 닫자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나는 몇백 년, 몇십 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래프가 지금 소위 우리도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조직 있는 사람들이니까 조직은 마치 인간의 유기체와 같아서 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 언젠가는 전성기가 있고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닫는 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지. 내가 이 세상에 우리 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이미 다 모든 걸 해결했다. 내가 이 단체가 뭐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 존재한 단체다. 근데 말라리아가 지금 없다. 그럼 뭐 합니까? 이제 문 닫죠? 그리고 다 해산시키고 이제 다른 것도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근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한국형 같은 경우는 약간 뻔쭉하다가 길게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활동 별로 없으면서 이름만 갖고서 쭉 가는 경우이고 예를 들어 밑에 그 인터내셔널 레드크로스 같은 경우는 한 몇백 년 갈 수 있겠죠. 대학 같은 경우는 한 3, 400명 이상 갈 거예요. 그런 단체는. 그런데 일반 이벤트 위주의 예술 단체는 저렇게 쇼텀이라는 걸 살짝 해서 한번 쫙 투닥거리 한번 하고 싹 이렇게 사라지는 이게 전형적인 이벤트형 예술 단체다 이런 거예요. 어쨌든 눈치는 뭐냐면은 제가 이건 좀 쓰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몇 분이 안 되시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전성기가 여러분들이 있었느냐, 이거 여러분 단체에.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전성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미 전성기는 지났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교육보다는 어떻게 크로징을 잘할 건가, 어떻게 그 출구 전략을 잘할 것인가 우리 단체 이렇게 전략하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빨리 문을 닫고 다른 새로운 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새드 뉴스예요. 자,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문을 닫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차트를 그리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돈 문제라는 게 돈 문제. 사람들은 이 돈 문제를 말로 표현을 잘 안 해. 특히 한국에서는 다른 건 다 얘기를 해도 결국은 돈 얘기는 잘 안 해. 그래서 우리 컬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단체는 계속 악순환에 빠지고 상당히 쉽지 않느냐.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결과입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어느 때 조직이 나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조직을 보시면서 어느 때 과연 뭔가를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재원 조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어떤 개혁이나 어떤 체인지를 좀 우리 가져야 되겠다. 야, 우리 단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야망과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바로 어느 시점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이론에 의하면은 피크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면 이미 늦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여기서 이 분야에 따르면 이미 늦은 거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바로 피크 전 요때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아직까지 피크는 아니에요.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때 피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 특히 이제 재원조성. 그렇게 되면 약간 여기 보시면은 험프가 약간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도 하고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자, 보셨죠? 자, 그리고 또 올라가기 전에 피크가 되기 전에 여기서 다시 험프 돼서 또 올라가게 되고요. 이론입니다. 이론.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단체는 이렇게 향상으로 간다. 뭐 결론적으로는 뭐 이 단체도 언젠가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겠죠. 이 여러분들의 전략입니다. 자, 이건 이제 이론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딱딱한 이론 강의를 위해서 오시질 않았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뒤에 보시면은. 자,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요번에 이제 재원 조성에 대한 그 어떤 소위 말하 뒷골목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앞에 있는 화려한 이 네온사인 얘기해서 이런 거 좋고 이런 거 그냥 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도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뒷골목 얘기를 좀 해야 돼요. 현실적인 얘기를. 아까 제가 잠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후원금하고 뇌물하고 비자금은요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신문에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에 딱 나왔는데 어느 한 분이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돈을 갖다 잔뜩 그냥 안에다 싸놓고 해서 이제 걸렸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을 보니까 어머 비케안이 그동안 강의하던 거랑 거의 비슷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의도는 좋은 의도였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분도 CEO고 장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모집해서 나 좋은 데다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 단지 그 방법을 모르는 거야. 양반이 너무 순진한 거야. 저는 순진한 거야. 그리고 자기의 진정성이 있었을 텐데 그 진정성을 전달하는 방법이 좀 서투른 것뿐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억울하게 참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감옥소에도 가고 뭐 이렇게 지탄도 받고 이런 분들은 저는 마음속으로는 나름대로 다 좋은 생각을 가졌지만은 방법을 모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후원금은 이 판도라 박스에 처음에 열었을 때 나오는 이 파라락스가 뭐냐면은 이 후원금이 뇌물과 비자금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만약에 나 후원금, 모금에 관심이 있다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알아야 돼요. 이걸 잘 모르면은 오히려 모르는 것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말만 되면 그냥 막 이런 강당이 메어지고 난리가 있죠. 왜냐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도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때 또 내가 CEO에 내 직원들 교육시킬 때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그냥 돈 모아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그 안에 생태가 출생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직원들이나 CEO가 이해를 못하면은 그 단체는 결국은 더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홍보라고 하는 말도 이게 결국은 한쪽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이쪽 받는 사람한테는 스팸이 돼버리죠. 그럼 홍보와 스팸의 차이가 뭐냐? 이걸 정확히 배워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지금 불과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본래 한 학기 강의도 하고 저는 지금 이제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뭐 보따리 장사 여러 번 왔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한양대에 있습니다. 한양대 이제 경영과에서 이게 경영 쪽에서 이걸 생각한 거예요. 사회복지 쪽에서도 가르쳐봤고 문화 콘텐츠에도 해봤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때는 이거는 결국은 경영, 리더십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 해서 제가 지금 한양대 경영과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홍보라고 하는 것과 이 스팸과 차이는 소위 말하는 십자지 한 장 차이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또 하나는 이 착한 요청. 다 우리 요청하는 거에 된다. 좀 도와주십시오. 투자해 주십시오. 이걸 우리 갖다 스폰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착한 요청이 일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그거 삥 뜯는 거야. 아, 그거 구걸하는 거야, 그거. 그렇죠? 마치 내가 그런 거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지하철 딱 가는데 어떤 거린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한 푼 줍쇼 된 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달라는 거니까.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자꾸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교육을 지금까지 제가 거짓말 시키면은 조금 뻥 튀어서 본래 이 강사들이 좀 뻥쟁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좀 뻥을 치면은 한국에서 한 3,000명 정도 지금까지 제자를 시킨 것 같고 미국은 한 10만 명 정도 평생 동안 제가 10만 명 정도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한국에 있는 이 교육자들이 이게 당당하게 나 모금하는 사람이야. 사실 종교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돈을 주는 기빙하는 사람보다 거들어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에 받는 축복이 더 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헌금도 모금도 하는 거죠. 이게 다 같은 건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왔는지 이 기프트라고 하는 자체, 기프트라고 하는 건 독일어로 다스 기프트라 해가지고 독이란 말도 있습니다. 약간 양면의 독이란 데 있고, 또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곡물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브라이브라고 하는 뇌물, 이렇게 해서 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모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안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컨퓨즈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덜트가 돼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계속 뭔가 찜찜한. 그래서 모금은 절대 쉬운 거는 아닙니다. 해야만 되는 거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자기는 못하면서 밑에 사람 보고 하라 이렇게 하긴 하는데 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기 싫어해요. 모금은. 저도 모금하라 그러면은 지금도 이렇게 말로는 앞에 가서 강의할 때는 저는 이게 제 인생입니다 하면서 모금합니다 한다지만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 패션, 이걸 해야 되겠다는 패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사회적인 어떤 집단,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죠. 그 패션이 더 크다 그러면은. 또 어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은 보상이 좀 있죠. 여러 가지 보상이 있는데 이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더십. 오바마가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 결국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됐죠. 그럼 한국의 리더들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떤 리더십, 어떤 보상을 받을까? 금전적인 보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보상에 대한 거, 이 동기부여를 주는 거, 이 리더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걸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렇게 개인적인 강의보다 주로 이제 대중 이런 메디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모금을 하는 사람, 모금하는 단체를 볼 때, 저 친구도 또 왔네, 이러기 아니라,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단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쪽의 입장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 우리 사회적인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래서 구걸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하냐면은 주로 할 일이 없는 사람들, 취직이 잘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범법 어떤 한 사람 단단히 안 받아주니까 이제 자원봉사자. 근데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이런 어떤 뒷골목 얘기가 많이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거 보시면. 자, 이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요. 왜냐하면 내가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데가 큰 픽처로 어디에 있다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모금을 한다고 돼 있는데 내가 문화예술단체만은 아닌데 전체 지금 세상은 어떤 형태로 돼 있느냐. 보시면은 네 가지 축이 있습니다. 모금의 행태. 하나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NPO 단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모금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이 프로핏 컴퍼니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뭐냐면은 이 생태계가 잘 순환이 돼야 모금이 제대로 된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뭐가 문제 생기면은 이제 삐끼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픽처로 한번 보자는 거죠. 두 번째가 이 프로핏 컴퍼니가 예를 들어서 상패도 만들어주는 회사,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미국은 하나의 산업으로서, 이 모금이 하나의 이 산업으로서 돌아갑니다.
이 산업이 어느 정도 산업이냐면은 거의 미국의 국방비의 3분의 2 정도입니다. 국방비의 3분의 2. 엄청난 돈이죠. 모금하는 사람만 10만 명이고요. 저같이 이제 우리 특수 라이센스 같은 사람이 5천 명입니다. 뭐 얼굴에 길거리에서 볼 수는 없지만, 뭐 의사나 닥터들은 뭐 수십몇 명 되지만 이제 우리 쪽 하는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어쨌든 모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놀고서 있을 때 그들은 10만 명들은 지금 막 뭔가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게 미국의 NPO를 움직이는 힘이다. 아니면 우리나라 미국의 기부 문화를 움직이는 힘이다. 또 이것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래도 미국에도 뭐 뱅크럽시 한다, 뭐 문제가 많지만은 그래도 그 작은 섹터지만 어렵지만 그 미국의 그 ACO 단체들이 그 다만 그냥 끄덕끄덕 유지시키는 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소셜워크, 우리나라 사회복지. 이 분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팀들도 우리 생태계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아카데믹. 굉장히 중요하죠. 본래 이 아카데미, 대학에 이런 부서가 없고 이런 전공이 없다, 가르치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옛날로 취급하면 그냥 뭐 바자회는 하는 거, 그게 모금인가 보다. 뭐 교회에서 뭐 좀 뭐 하는 거, 뭐 선교할 때 뭐 모금하는 거, 뭐 대충 이런 정도의 로 취급받는 게 많아요. 미국도 사실은 한 4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150개 대학에서도 과목으로 가르치고 벌써 이제 이미 아이비리그에서는 6개 대학에서는 이미 마스터가 나오고 이제 PhD가 막 나오고 막 전문적으로 이제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카데믹 장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까지는 아니지만 몇몇 리더들이 지금 몇몇 리더들은 우리나라 모금 기부 문화를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고 뜻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이 밑에 발음, 아카데미를 키워야 됩니다. 아카데미가 없으면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 안에 있는 세팅,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생태계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모금하는 사람이 4가지 종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저는 우에 있는 펀드레이징 카운슬입니다. 카운슬링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직접 길거리 다니면서 모금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저 입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강의하거나 뭐 글 좀 쓰고 뭐 컨설팅하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모금 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보다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하는 카운슬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그것도 모금가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실제 돈을 받고 뭐 대신 전화를 걸어준다든지 이런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이제 실제 그래서 뭐 몇 퍼센트 기업과 연계를 해서 자기 프로덕트에 몇 퍼센트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식의 있는 그 벤처들이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펀드레이저라고 부르는데, 한국에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이제 그런 이제 직종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셔널 펀드레이저가, 이게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모든 단체가 프로페셔널 펀드레이저라고 직종이, 커리어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미국에 10만 명 정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10명, 20명 안에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냥 순환보직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학이나 병원도 그냥 순환보직이야. 어느 날 갑자기 인사과 있다가 다른 데도 다 이런 뭐 발전기기 만드는 거 모금해야 되니까 너희들도 좀 해야 되겠는데 거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해요? 총무과로 가고. 그럼 발전기금 모금하는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이렇게 교육들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좀 모금을 하고 싶다.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오늘하고 내일 강의를 듣고 나서 강의를 좀 듣고 나 모금 좀 하고 싶다 했는데, 혹시 제가 내년도에 다시 여기 이런 자리에 오면은 여러분들 중에 한 90%는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다른 거 하시거나.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근데 반드시 그 전문 직종, 전문 전담반, 이게 있어야 결국은 디벨롭먼트가 되고 결국 모금이 가능한데, 이 한국의 현실이 그래도 낫다고 하는 대학이나 병원 같은 데도 사람들을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유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넘버원 이슈가 전담, 프로페셔널, 결국은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직종인이 이 단체 내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는
이 특히 ACO 단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2명, 3명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심지어 혼자서 그냥 단체 의제에서 다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대부분 10명, 20명 미만인데 뭐 20명만 해도 상당히 큰 단체죠. 이렇게 할 텐데. 근데 그분들의 꿈이 뭐냐? 그 CEO,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당신들의 꿈이 뭐냐? 그랬더니 다른 건 다 없애더라도 제일 먼저 큰 돈이 생기면은 정부에서 돈을 받든 어디서 누가 어떤 독지가가 돈을 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끝나기 전에 진짜 한번 전담, 이 펀드레이저, 디벨로먼트 하는 전담 직원을 한번 딱 고용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0%예요. 그만큼 중요성은 알고는 있지만은 이제 이게 그 사람들 월급 줘야 되죠. 그 사람 전문시키면 훈련도 시켜야 되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못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딜레마에 빠진 분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리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그 딜레마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BK안을 통해서 1시간 반 동안 통해서 그 딜레마를 해결할 것 같다. 여러분들 약간의 모티베이션은 제가 줄 수 있지만은 그걸 갖다가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확 변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너무 과하신 거예요. 잘못 오신 것 같아. 오늘의 얘기는. 그러나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그 생태계의 행태를 아시고 어떻게 꾸준하게 이 모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비축해 놨다가 다른 거 없더라도 비축해 놨다가 꼭 모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될 때, 소위 투자라고 하는 건 저는 마중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마중물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모금도 대부분 모금에 실패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육받고 잘 하더라도 집에 가서 이게 참 괴리감에 빠지는 게 이 마중물을 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마중물을 위한 펀드레이징 또 그렇게 얘기 또 해요. 그럼 계속 이제 딜레마가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주신 거는 조금씩 이렇게 도토리 조금씩 남은 거 이렇게 비축해 두듯이 이렇게 조금 비축해 뒀다가 어느 때가 옵니다. 우리도 모금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근데 단순히 제가 온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모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모으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뜻이 있다. 네,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보시죠.